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콩밭에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콩을 재배를 한다 하면은 이런 비닐막이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대체적으로 연장 도구들을 삽, 괭이 등등을 많이 보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은 이 펜스가 필수가 됐습니다. 이 펜스를 치는 이유는 고라니, 멧돼지 등등이죠. 다양한 이 설치류들이 많이 설치기 때문에 얘들의 피해로부터 콩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콩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작물이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는 지금 잎이 타원형으로 된 콩입니다. 콩이고, 자, 이 콩의 형태는 위에서 잎을 보면 이러합니다. 자, 돌려보면 이렇게 되고, 자, 꼬투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죠? 요게 꼬투리입니다. 요게 꼬투리고, 요게 잎입니다. 잎은 대체로 이 세 개가 하나의 요죠. 마디에서 여기죠. 여기 마디에서 이렇게 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콩의 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자, 아래쪽에 꼬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래쪽에 꼬투리가 달리면은 이 수확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가 어렵죠. 그래서 적어도 한 10cm 정도 위에 마디에서 달리는 것이 유리하다, 기계화 작업에. 과거에는 이 낫이나 이런 것들로 베었죠. 벨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량으로 재배를 할 경우, 대면적일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기는 가만히 보면 이 알맹이가 이제 차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류할 때 이제 꼬투리가 처음에 꽃이 피고 꼬투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꼬투리 속에 알맹이가 차는 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맹이가 한 몇 미리 정도 됩니다. 수 미리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이제 그 종실이 거의 비대가 상당히 빨리 이제 진전이 됩니다. 그걸 이제 R5, 라이프닝 5 스테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꼬투리가 이제 황색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꼬투리가 황색으로 변하면 여기 R6기, R6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프닝 스테이지 6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꽃이 이제 위에서 위 마디 한두 개에서 하나가 피면은 R1, 그 R이라는 것은 라이프닝을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성숙기입니다. 성숙기 중에 R5 시기, R4에서 R5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그 생명체는 일생이 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의 일생이 있듯이 콩의 일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콩의 일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자,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논할 의미는 없고, 일단 종자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면 요 꼬투리 속의 열매가 이제 종자가 되는 거죠. 요것은 콩은 쌍떡잎 식물, 떡잎이 두 개가 나고 전체가 이제 배입니다. 배, 엠브리오라는 배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땅 속에 내년에 건조시켰다가 저장했다가 내년에 심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떡잎이 쌍으로 난다, 좌우로 해서 쌍떡잎,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화가 되고 토양 속에서 그 다음 출현이 되고 이렇게 되죠. 요즘은 이제 출현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영양 생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또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영양 생장 기간이 지속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생식 생장기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영양생장기, 이 잎이 자라고 줄기가 커지고 하는 이런 영양생장기 시기에는 잎수를 갖고 얘기합니다. 1엽, 2엽, 3엽 이렇게 얘기를 하고 4엽, 5엽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출현 후에 한 달 정도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물론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 이 품종은 대원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소위 장육콩, 우리 장 담을 때 쓰고 또 두부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콩 품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콩을 재배하면 이렇게 배수, 그러니까 물을 뺄 수 있는 배수로를 완벽히 정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라든지 비를 동반한 태풍을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습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콩은 지금 시기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건조하면은 건조 소위 한발 스트레스 드랍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대 용수량의 65에서 70% 정도가 되어야 지금 R5, 6 시기에는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콩 전체의 여기 디자인은 이 앞에 이제 전작물로 이 앞에 심었던 것이 이쪽에는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를 수확한 것이 6월 10일경입니다. 6월 10일경에 감자를 전부 수확을 하고 6월 15일경에 콩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9월 8일이니까 시간이 약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쪽 좀 키가 작아 보이죠? 뒤쪽에는 옥수수를 전작으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지금 저희들이 찰옥수수를 재배를 했습니다. 전작물로, 요 앞작물로. 그리고 이제 콩을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한 결과 이렇게 생장이 좌우가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있죠. 이 시험, 이 연구의 목적은 이제 우리 국토 면적이 좀 많이 좁지 않습니까? 1인당 경지 면적이 과거에는 1.3헥타르에서 지금은 한 2헥타르 정도 됩니다. 농민 수가 지금 농가 수가 100만 호에 약 300만 명의 농민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경지 면적이 과거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경지 면적이 협소한 데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노동 집약 또는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하고 1년에 2모작이나 또는 2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옥수수든 콩이든 감자든 2기작은 상당히 어렵고 해서 2모작, 소위 전작물은 저쪽에는 감자를 심고 이쪽에는 옥수수를 심고 그 뒷작물, 두 번째 작물로 콩을 심는 전작물과 후작물이 다른 이 모작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육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잎이 없습니다. 이렇게 펜스를 쳤는데도 일부 고라니 피해를 받은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콩에서 불마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좋은 약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콩에서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꼬투리가 이렇게 잘 달려 있죠. 그러면 잎만 무성하고 꼬투리를 안 맺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느 게 나중에 수량이 꼬투리에서 속에 있는 종실의 수량이 많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잎이 무성하다고 나중에 전체 종실 수량이 많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모작 시스템에서는 다르다 하는 거죠. 물론 여기 처리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감자 옥수수 감자를 심고 콩을 재배하는 구가 초장이라든지 잎 여러 가지 면에서 영양 생장적으로는 우수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작물로 옥수수를 재배하고 후작물로 콩을 이렇게 재배하는 여기서는 조금 영양 생장이 덜해 보입니다. 좋지 못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수확기 때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잎만 무성하지 속은 피었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 콩을 빗대어서 많은 그 속담 그리고 유머들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자, 이 전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